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만 키이우를 방문한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13일 키이우 기차역의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대통령들이었습니다. 무려 4개국의 정상들이 한 번에 키이우를 방문한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발생한 사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행 열차에는 사람보다 더욱 많은 기갑 무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리아브코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미국과 나토 차량을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조차 우크라이나군에 큰 선물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믿기 힘든 것들 뿐이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가장 놀라운 소식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순양함 모스크바를 넵튠 대함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마리우폴 제36해병여단 항복 논란은 오늘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아조우 연대가 SNS를 통해 올린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요. Не делайте героев из дезертиров и бойцов, которые добровольно сдались в плен.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마리우폴 방위군의 생존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조우 연대장인 데니스 프로코펜코 중령과 제36해병여단장인 세르이 볼리나 소령은 함께 있는 모습을 증명하며 포위망을 돌파하고 연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작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세르이 볼리나 소령은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이 포로로 붙잡힌 것은 맞지만 그 수가 1000명에 달하지는 않으며 제36해병여단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 시가전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오며 이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3일 오전에는 우크라이나 해병대의 T-80V 전차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처음 확인된 해병대 전차 손실로 아무리 마리우폴 영웅들이 일당백의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그들도 사람인 이상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가전과 별개로 마리우폴 시민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마리우폴 시의회는 러시아로 추방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전단지의 사진을 게시하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울한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러시아의 극동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며 러시아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렉타르의 토지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결국 본질은 구소련 시절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사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6주 동안 포위된 채로 고통받아왔던 마리우폴의 시민들이 시베리아나 사할린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7,000정의 제블린 휴대용 대전차 화기를 제공했으며 이는 전체 미국 재고의 3분의 1가량에 달하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어 미국 방부는 M113 장갑차와 11기의 MI-17헬기, 18문의 155mm 팔라딘 자주포와 4만 발의 탄약 등 8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을 추가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20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확정지으며 방탄조끼와 헬멧, 전투식량과 의료물자 등을 긴급히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쟁 시작 후 6주째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시들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빠져나간 키이우 인근의 코롤리브카 마을을 정리하던 한 병사는 125mm 탄약으로 가득한 무기고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으로 목표를 수정하면서 급하게 철군해야 했던 러시아군이 미처 탄약 상자를 챙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주로 운용하는 T-72 전차가 125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개가량 되는 탄약 상자를 발견한 것은 전차 몇 대를 노획하는 것보다 더 큰 수확이었는데요. 가뜩이나 부족한 보급에 러시아에서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기갑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육군은 T-72 M1R 전차 100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발견된 T-72 M1R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이 주워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잃어버린 무기를 되찾을 생각은 없어 보이며 개량형 T-72 전차 100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운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는 이유는 폴란드 소유의 T-72 전차를 사들인 곳이 바로 소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분실한 T-72 M1R 전차는 상당한 개량을 거듭해 많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식 시동장치와 아스테리아 열상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배터리의 과충전과 방전을 방지하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T-72 M1R 전차는 구소련제 무기를 바탕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당장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전차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의 대규모 전차 분실은 한두 차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무기 분실 사태가 폴란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벨라루스의 고멜 지역에서는 무기와 탄약, 폭발물을 발견하면 그 즉시 벨라루스군에 알리라는 이상한 전단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던 북부 전선의 러시아군 병력이 돈바스 전선으로 재배치되기 위해 벨라루스를 지날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러시아군 병사들은 북부 전선에서 연이은 패전을 겪었고 큰 피해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전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고 또다시 격전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탈영을 감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나 장갑차 등이 덩달아 사라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명분도 불확실한 전쟁에서 러시아 정부가 설정한 5월 9일 전승절 기념식에 맞추기 위해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수뇌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시가 병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업체 맥사는 헤르손 공군 기지의 위성 이미지를 공개하며 러시아군 병력이 증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곳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으며 러시아군이 14차례나 물러간 곳이었습니다. 이제 무장헬기와 같은 공중전력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차례 공격을 받았던 장소에 또다시 병력을 집결시키는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좌표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헤르손 공항만큼 위험한 곳이 없었는데요. 역시나 예상한 것처럼 위성 자료가 우크라이나군 측으로 전달되자마자 헤르손 공항에서는 15번째 포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처럼 믿기 힘든 것들 뿐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넵튠 미사일에 당해 폭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지방청장은 러시아의 순양함 모스크바가 넵튠 대함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의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제보들로 모스크바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단순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모스크바함의 외부 발사관에는 P500 바잘트 순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어 대부분 폭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 한 번의 공격만 명중하더라도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은 흑해함대가 오데사와 미콜라이오의 순항미사일 공습을 가하기 위해 해안에 가까운 곳까지 배를 몰고 왔고 이 틈에 총 4발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2발을 명중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해군 탄약 보관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스트레고시 취급 초계함의 내부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수도 이름을 딴 슬라바급 순양함이 격침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쟁은 정말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우폴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 논란은 시가전이 한창인 지역이라는 특성상 조사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군이 자국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며 오히려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증거물로 꺼내든 것은 단순한 농업용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선전은 되려 많은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차 사건 때부터
러시아 측의 적반하장식 주장이 나올 때마다 그 사건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뒤덮고 있는 많은 거짓들이 밝혀지기를 소망하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